이러다간 정말 태국꼴이 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태국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일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번에야말로 인도의 명운이 달린 문제니까 시시때때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하고 알아들었어? 인도의 고위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인도 지사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39세 아리아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삼성전자의 본고장인 한국이 아니라 요즘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태국 방콕에서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의 대표적인 나라로 주목받고 있었고 저 역시 큰 기대를 품고 자라났습니다. 태국이 아시아의 중심에서 강력한 경제적 파워를 발휘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정치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삼성전자가 태국의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였고 그 중심에서 일하는 경험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삼성에서의 첫 경험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으며 그 비결은 효율적 시스템과 전략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저는 이러한 방식을 체득했고 더 큰 도전의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도지사로의 발령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처음에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도는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광대한 인구, 풍부한 자원, 그리고 경제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는 태국과 유사한 문제들도 안고 있었습니다. 느린 행정 처리, 규제의 복잡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인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자 했지만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저항이 성장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국과 인도의 유사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잠재력이 크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며 저는 한국의 성공 사례가 그저 기술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협력적인 사회 구조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초기 경험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지사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인도와 태국의 경제적 도전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내부적인 혼란을 해결하고 협력과 혁신을 받아들여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성장하려면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뱅 코리어 운동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 제품을 거부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저는 실망감과 동시에 이 상황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태국에게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였고 양국은 서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며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뱅 코리어 운동은 단순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파트너십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태국 내 일부 세력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 제품을 거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한때 경제 발전을 꿈꾸던 태국이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을 버리려는 움직임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력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태국이 이러한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저는 인도 역시 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복잡한 규제, 느린 행정 처리,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노사 갈등과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발전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만이 아니라 사회적 협력과 조직의 효율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태국과 인도도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미래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공장의 크기와 복잡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지 근로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동료 라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야, 인도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더 많은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에서 겪었던 느린 변화와 정치적 혼란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만을 느끼고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다렸지만 그저 시간이 흘러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에서 경험한 한국식 해결 방식은 달랐습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투명한 소통,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라켓이에게 말했습니다. 라켓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리다고 불평했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왔어.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야. 그 후로 저는 인도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규제와 느린 행정 처리는 인도에서의 큰 장애물이었지만 저는 인도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에서 벌어진 뱅 코리어 운동은 저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거부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은 태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며 성장의 모델로 삼아야 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태국은 결국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첸나이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였지만 점차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첸나이 공장은 인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생산 거점이며 연간 약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이 중요한 거점에서 발생한 갈등은 인도와 삼성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파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이번 사태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의 정식 인정을 요구하며 노조를 통해 더 나은 협상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노조 인정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노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노동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큰 제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경영진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25,000 루피의 임금을 36,000 루피로 3년에 걸쳐 인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한국 본사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임금 인상은 성과와 생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한 요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요구가 정당하다고 믿었고 인도 내에서 증가하는 물가와 생활비를 이유로 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주 6일 근무제를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한국의 본사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5천 루피의 특별 인센티브 제공,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버스 확대, 가족 행사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조의 공식 인정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파업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파업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타밀나두 주정부와 인도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 경우 자국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타격을 우려하며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주정부 관계자들은 직접 나서서 파업 중단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ITU와 같은 정치적 세력들이 파업에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인도 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바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그들이 겪는 사회적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도시들은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챈나이와 같은 대규모 산업도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리한 지역에서도 임대료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으며 물가 상승률도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더 나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의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업과 노동자들은 협상을 통한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정치적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었고 이는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의 성공적인 노사 협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후 경제 부흥을 이루며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한국의 노조와 기업들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인도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경제 성장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도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타밀나두 주정부와 삼성전자 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서의 투자를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인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긴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인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향후 인도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은 인도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인도에서의 생산 거점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역시 멕시코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인도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삼성전자와의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긴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파업 사태는 인도 경제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역시 인도 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노사 갈등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다른 기업들 또한 인도를 떠나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와 같은 지역으로 투자처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멕시코와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효율적인 노동 구조를 자랑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인도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국 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노동자들과의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사태가 더 큰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지 인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첸나이 공장 인근에 모여든 노동자들은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와 정부는 이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회사 회의실에서 다시 한번 동료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량이 이미 30%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라켓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노동자들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 정부도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켓이의 말처럼 애플과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의 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더 장기화되면 그들은 인도에서의 생산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폭스콘과 같은 회사들은 이미 베트남이나 멕시코와 같은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과의 협상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일부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용 세습제와 같은 요구는 글로벌 경영 원칙에 어긋나며 삼성전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회사 측은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임금 인상 요구는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3년에 걸쳐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회사의 재정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자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5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회사는 현실적으로 그 절반 이하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켓이는 회의 후 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리야, 이 정도면 노동자들이 수용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타밀나두 주정부와 인도 중앙정부도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만약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타밀나두 주정부는 이번 파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삼성전자와의 협상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삼성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라켓이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준다면 회사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켓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히 타밀나두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인도는 이미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왔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근로조건과 복지 수준의 개선, 그리고 노조의 공식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공산당 계열의 노동단체가 이번 파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가 짙어질수록 사태는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라케시와 함께 다시 한번 회의 결과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삼성전자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케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들은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될 거예요. 특히 베트남과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효율적인 노동 구조를 자랑하며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과 구글 같은 다른 대기업들 역시 인도 대신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갈등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노동자들과 기업 간의 건전한 협력이 지속될 때만이 인도는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의 파업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한 나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변화, 그리고 각국의 경제적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긴장이 생겼습니다. 태국 내에서 일어난 뱅 코리어 운동은 단지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두 나라 사이의 깊은 감정적 골을 드러냈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고 한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태국이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때때로 감정적인 대응이 앞선 나머지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 태국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태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실패는 인도가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도는 이번 파업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만 바라보지 말고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후 빠르게 경제적 재건을 이루며 노사 갈등과 내부적 위기를 협력과 소통으로 해결해온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 사례는 단지 한국 내에서만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국들에게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태국은 이러한 교훈을 놓쳤지만 인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배워야 합니다. 라케시와의 대화를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처럼 이러한 위기를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라케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수리야. 이제는 인도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인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인도가 한국과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한국처럼 노사 간의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결국 인도가 태국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배워야만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단지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고 인도가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